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1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오른쪽에 같이 한번 준비한 걸 보시죠. 부동산은 끄떡이 없네요. 먼저 이 최순실 일가의 대표적인 최순실 씨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사동 미승빌딩 얘기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최초에 뭐 거래가 동결됐다 이래서 다 뺏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최순실 씨의 이 빌딩은 건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미승 빌딩 자체가 시가가 한 170억 정도 되고요. 이 법원에서 추징을 보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징금 받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데 그 가압류한 금액이 한 7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100억 정도 아니면 뭐 90억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정도만 가압류를 한 거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뭐 최순실이든지 뭐 대리인을 내세우든지 사용을 가능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이 1층을 지금 임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2019년 8월 18일까지 2년간 6천만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결국은 재산권을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계약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파는 것만 안 되는 거지, 이현정님. 본인이 170... 살 수도 있어요. 누가 그 안고 산다면 가능한데 안고 안 사겠죠. 안 사고 이 자기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90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맞네요. 들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권에 든 겁니다. 어쨌든 이현정 의원님. 네. 재산권도 유지되고 뭐 부동산은 튼튼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뭐 재현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게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많은 국민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또 이게 나라가 정말 1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 나간 것은 변호사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재산들은 다 그대로 있고 다 또 그 땅값은 올랐고 지금 뭐 가만 앉아서 지금 보면 최순실 씨 그 일가 가족들의 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의란 게 뭔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나라를 참 정말 뒤집었다 엎었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 일가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뭐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순실 재산이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아버지 시대인 최태민 목사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렇죠. 재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참 추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최순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 자매들 중에서는 제일 재산이 작습니다만은 실제로 국정농단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이거는 사실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해외에 있는 재산도 좀 추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씁쓸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생 최순천의 회사 청담동 이 빌딩은 글쎄요. 벌써 1년 동안에 수십억 원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중걸 실장님 네. 실제로 이 최순실 씨의 여동생 빌딩이 네. 주변 중개인들에 따르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적으로는 사실 아까 우리가 미승 빌딩을 봤을 때 170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박 변호사께서. 그런데 사실 이거를 1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할 때 한 200억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이쪽 그 가로수길 건너편 쪽의 신사동 이 미승 빌딩 지역은 좀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 30억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청담동 일대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최순천 씨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세 자매 중에 사실은 마지인 최순득 그다음에 중간인 우리가 최순실 씨는 사실 되게 친분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최순천 씨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재산과 관련해서도 최순천 씨는 굉장히 주장을 해요. 이 남편이 사업을 해서 번 돈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취재에 좀 들어갔을 때 이 최순천 씨의 남편이 소유한 회사가 중견기업보다는 좀 낮지만 어찌됐든 탄탄한 그런 아동복 회사 또 사업을 여러 가지 좀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일단 땅은 어쨌든 부동산 값은 올랐지만 최순천 씨의 주장은
보면은 이건 남편이 사업해서 번 돈이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순실 씨의 얘기는 조금 그냥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뭐 최순실 씨는 재산권 유지, 최순실 씨의 빌딩도 뭐 수십억 원을 갖고, 특히 근데 이분 그 언니 최순득 부부도 도곡동에 이 50억 원을 유지를 했어요. 허 교수님. 예, 뭐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아닙니까? 예. 강남 지역은 뭐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어서 지금 그 가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50억이라 했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주택 아닙니까? 최순득 부부는 주택을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 가치가 올랐고, 최순실, 최순천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은 주택이든 상가든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떤 지금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더라도 그렇네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인데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있고 법치주의가 진행되는 그렇죠. 순간에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불패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건물주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시중에 씁쓸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분들의 형성되어 있는 재산, 참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죄라고 추정되는 죄가 있어도 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새 자매 부동산은 여전히 끄떡이 없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수사를 시작한 정확히 관구 귀국한 지 1년이 되는 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생 최순천의 회사 청담동 이 빌딩은 글쎄요, 벌써 1년 동안에 수십억 원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중걸 실장님, 네. 실제로 이 최순실 씨의 여동생 빌딩이 네. 주변 중개인들에 따르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적으로는 사실 아까 우리가 미승 빌딩을 봤을 때 170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박 변호사께서. 그런데 사실 이거를 1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할 때 한 200억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이쪽 그 가로수길 건너편 쪽의 신사동 이 미승 빌딩 지역은 좀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 30억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청담동 일대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최순천 씨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세 자매 중에 사실은 마지인 최순득, 그다음에 중간인 우리가 최순실 씨는 사실 되게 친분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최순천 씨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재산과 관련해서도 최순천 씨는 굉장히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게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많은 국민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또 이게 나라가 정말 1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 나간 것은 변호사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재산들은 다 그대로 있고 다 또 그 땅값은 올랐고, 지금 뭐 가만 앉아서 지금 보면 최순실 씨 그 일가 가족들의 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의란 게 뭔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나라를 참 뒤집었다 엎었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 일가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뭐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순실 재산이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아버지 시대인 최태민 목사 때부터 사실은 이제 재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참 추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최순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 자매들 중에서는 제일 재산이 작습니다만은 실제로 국정농단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이거는 사실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해외에 있는 재산도 좀 추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씁쓸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1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오른쪽에 같이 한번 준비한 걸 보시죠. 부동산은 끄떡이 없네요. 먼저 이 최순실 일가의
대표적인 최순실 씨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사동 미승 빌딩 얘기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최초에 뭐 거래가 동결됐다 이래서 다 뺏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최순실 씨의 이 빌딩은 건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미승 빌딩 자체가 시가가 한 100. 을 해요. 이 남편이 사업을 해서 번 돈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취재에 좀 들어갔을 때 이 최순천 씨의 남편이 소유한 회사가 중견기업보다는 좀 낮지만 어찌됐든 탄탄한 그런 아동복 회사 또 사업을 여러 가지 좀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일단 땅은 어쨌든 부동산 값은 올랐지만 최순천 씨의 주장은 이건 남편이 사업해서 번 돈이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순실 씨의 얘기는 조금 그냥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뭐 최순실 씨는 재산권 유지, 최순천 씨의 빌딩도 뭐 수십억 원을 갖고 특히 근데 이분 그 언니 최순득 부부도 도곡동에 이 50억 원을 유지를 했어요. 저 허 교수님. 예, 뭐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아닙니까? 예. 강남 지역은 뭐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어서 지금 그 가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50억이라 했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주택 아닙니까? 최순득 부부는 주택을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 가치가 올랐고 70억 정도 되고요. 이 법원에서 추징을 보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징금 받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데 가압류한 금액이 한 7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100억 정도 아니면 뭐 90억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정도만 가압류를 한 거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뭐 최순실이든지 뭐 대리인을 내세우든지 사용을 가능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이 1층을 지금 임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2019년 8월 18일까지 2년간 6천만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결국은 재산권을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계약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파는 것만 안 되는 거지 이현정님 본인이 170. 살 수도 있어요. 누가 그것도 안고 산다면 가능한데 안고 안 사겠죠. 안 사고 이 자기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90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맞네요. 들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권에 든 겁니다. 어쨌든 이현정 의원님 네. 재산권도 유지되고 뭐 부동산은 튼튼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뭐 재현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